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인준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바른정당 경우에 찬반 어느 표를 던질지는 지금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인준 절차에는 참여한다고 나왔죠. 그런데 향후에 장관 인선에 대한 야당의 검증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이 문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부에서나 초기 인선 때문에 하여간 늘 이렇게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뭐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대선 전부터 누가 집권을 하든 인사청문회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집권해도 여소야대이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첫 인선인 총리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뭐 여소야대 탓도 물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뭐랄까요, 검증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 이것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총리 지명은 대선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역대 정부에선 없던 일이죠.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없던 상태에서 취임 첫날 지명을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열흘 전쯤에 이 후보자에게 총리직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전에 검증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민정수석실 등이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국회의원도 했고 또 도지사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은 검증이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했을 법하고요. 근데 아예 더 검증을 한 뒤에 발표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낙연 후보자의 위장전이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 반응은 몰랐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검증을 했더라면 미리 알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면 왜 서둘러서 지명을 했던 것이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함께 또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실제 후보 시절부터요, 이 캠프에서는 5월에 총리 인준을 마무리를 하고 그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6월에는 장관들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또 7월에는 이 권력기관장 임명을 마무리한다 이런 나름대로의 타임테이블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추려면 총리 지명은 사실상 대선 다음 날 했어야 맞았던 거죠. 자, 후보 시절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5대 원칙, 이건 언제 이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던 거죠? 일단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후보 시절이었죠.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병력 멘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 국회에서요,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제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이 약속은 계속 유지돼 왔고요. 굳이 5가지를 원칙으로 내세웠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유도 밝혔습니다. 이 5가지가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문제가 많았던 사유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2012년 대선 때도요, 당시 18대 대선 후보였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의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병력 비리, 논문 표절이 이명박 정부 공직 임용의 필수 조건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와 함께 이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5년 전에도 나왔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보자면 특히 위장 전입 문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총리, 외교장관,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위장 전입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문 대통령이 이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적인 공약은 아니었다. 공약은 원칙이고 실제 적용은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적인 기준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것이 꼭 이상일 수만은 없다. 그렇죠.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장관 인선이 그렇게 보자면 더 좀 힘들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일단 청와대는 추후 인선에서 인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민정수석실의 정식 검증도 거치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듣는, 물어만 보는 이런 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모든 인선에 총력전을 펴면서 비판적으로 가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총리의 경우는 문제가 있지만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향후 장관 인선에서는 더욱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쉽게 지나가는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국회가 끝까지 채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임명을 할 수는 있죠, 물론. 임명해서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초기부터 협치를 내건 정부이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요. 청문회에서 충분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관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이 잘못된 관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문제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